어, 그래서 이제 1절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는, 이제 인터넷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생각해보죠. 자, 디지털 문화에 우리가 필수품인 게 뭐냐면 여러분이 디지털 기기들이죠. 스마트폰. 여러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런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PC, 노트북이나 또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든지 또 뭐 오늘날은 이제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의 어떤 프로그램들 또는 인공지능 비서 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우리가 디지털 문화를 영위하는데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디지털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이 디지털 문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오늘날은 사실 여러분이 익숙한 것이 실제 현실의 세상보다도 더 익숙하고 친숙하고 오랜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영위하고 있는 그 공간은 실제 공간, 우리가 현실의 이 공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그것이 이제 인터넷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메타버스, 그러니까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에서 온 말이죠. 그래서 메타란 말이 트랜스라는 의미가 되고 무엇을 넘어서서 그다음에 유니버스가 우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현실의 우주, 현실의 세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넘어선 우주고 넘어선 세상이라고 더 확장되고 더 말하자면 광범위하고 시간 공간적으로도 역사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한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현실의 우주, 현실에 우리가 뭐 이 태양계라는 안에 있는 우리 지구라는 이 우주 안에서만 우리가 이 사이버 스페이스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를 관심 있는 사람은 안드로메다에 대한 검색을 통해서 수많은 태양계 너머의 우주까지도 많은 정보를 얻어내겠죠, 물론. 그러니까 어떤 이 시간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도 여러분이 현실의 세계만을 제한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이 현실 넘어서의 뭐 과거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예측을 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은 상황이니까 시공간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역사와 국경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누비고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인터넷이고 사이버 스페이스다 보니까 그것은 하나의 멀티버스라는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멀티. 그 다중우주론이라는 물론 물리학적인 어떤 가설이 있지만 우주에 대한 그 우주론의 멀티 유니버스라는 개념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또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와닿는 멀티버스는 그런 물리학에서의 가설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더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은 인터넷 세상인데 인터넷 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멀티버스겠지. 그지? 현실의 여러분은 단지 어떤 그 제한된 부산의 어느 학교의 대학의 어느 과의 학생에 불과하겠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여러분이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인터넷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문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뭐 블로그라든지 그죠? 어떤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전문 분야에 뭐 여러분이 포도주 어떤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어떤 음식 또 뭐 요리에 관한 뭐 블로그를 만든 사람도 있겠고 먹방을 찍은 사람도 있겠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다중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 세계에서는, 그지? 여러, 장르의 뭐 유튜브를 개설할 수도 있겠고, 정보들을 거기다 올릴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는 하나의 다중우주이자 메타버스, 이 현실을 초월하는 우주가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디지털 세계인 인터넷 사이버 스페이스겠죠. 근데 그 사이버 스페이스, 뭐, 메타버스, 멀티버스, 뭐 이런 말들이 사실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여러분에게는 가장 와닿을 수 있겠지. 인터넷이 바로 그런 세상 아니겠느냐.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PC, 블루투스 이어폰, EA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느냐. AI. 자, 그러면 우선 먼저 SNS가 여러분이 근데 이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SNS라고 볼 수 있겠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약자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아까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미국의 미국의 국방성에서 운영했던 말하자면은 전쟁에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네트워크란 말이죠. 전쟁을 위해서 적군의 정보나 우리 아군의 정보를
빨리 전달하고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죽이고 방어하고 죽고 죽이는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아르파넷이라는 그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그것을 확장한 것이 바로 모든 이제 말하자면 인류에게 확장돼 나간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되겠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오듯이 카카오톡, 블로그,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트위터,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그죠? 자, 이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들을 보면 시간 공간의 제약이 없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 공간, 역사, 국경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신속, 편리, 대량, 그러니까 신속, 편리, 대량, 그죠? 주고받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것이 장점이지만 그러나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위험 요인도 따른다. 그 부작용도 따른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장점이 너무나 잘하니까 여러분이 주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 그죠? 매일 24시간 거의 인터넷 채팅을 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카톡하고 블로그에 작성하고 읽고 그 블로그 글들을 읽고 유튜브 동영상 맨날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하고 나도 그렇지만 뭐 페이스북에다 뭘 올리기도 하고 트위터에다 인스타그램에다 올리잖아요. 또 주고받잖아요. 서로 연예인 가서 보기도 하고 그죠? 예전에 올린 것을. 자, I think therefore I am이라고 하는 이제 사실 근대 철학을 연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나는 성찰하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걸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랬죠. 그죠? 코기토가 이제 라틴어로 코기토 이게 이제 생각한다는 라틴어인데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가 derefore고 숨이라는 게 이제 M에 해당하는 건데 그 이제 에고라는 그 주어가 생략돼 있죠. 에고 코기토 에고 에르고 에고 숨인데 에고라는 말은 다 생략됩니다. 라틴어에서.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게 다 생략되니까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만 이제 써 있지만 라틴어로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근데 그것이 이제 I think therefore I am인데 이것 대신에 오늘날 여러분들에게서의 어떤 삶의 제일의 명제는 I click 또는 I connect therefore I am이야. 그죠? 나는 클릭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런 아이콘이나 무슨 뭐 이모티콘 클릭 하잖아요. 그죠? 클릭하고 맨날 그 카톡에서 뭐 날리고 뭐 하트 뿅뿅 날리고 아니면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웃는 거 뭐 우는 거 뭐 그죠? 자, 이런 거 날리면서 아이 클릭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또는 아이 커넥트 내가 인터넷에 접속해야 되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노트북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태블릿 가지고 다니고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항상 인터넷에 접속하고 살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죠. 필수품이. 그죠? 그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접속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인터넷 접속하면 항상 이런 건 또 카톡 가가지고 이거 그죠? 카톡 가서 이거 찍찍찍찍 아이콘 날리고 아니면 뭐 클릭하고 다른 사람 거 가서 또 유튜브 가가지고 하이퍼텍스트 읽고 이게 클릭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클릭하면서. 그래서 I click, therefore I am. I connect, therefore I am. 이게 여러분의 삶의 제일의 명제가 된 세상이 오늘날 디지털 세계 문화, 디지털 세상 아니냐. 디지털 문화하고 디지털 세상 아니냐. 그래서 이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가 사실 표류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 떠밀려 다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인포메이션이 사실 주입식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주입된 교육적 지식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우리 안에 각인된 그야말로 우리가 AI 로봇을 AI 로봇을 보면 AI 로봇을 보면은 그 안에 그냥 정보를 주입하잖아. 그 주입된 인포메이션에 따라서 또 즉흥적으로 소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하고 활용해서 소비하고 살죠. 그 정보를 갖다 퍼뜨리고 유통시키고 또 그것에 만일 이런 광고라는 정보라고 하면 신제품에 대한 정보라면 얼른 또 인터넷 쿠팡이나 또 지마켓 가가지고 그걸 또 클릭해가지고 사잖아요. 주문하잖아요. 소비하지. 그러니까 정보에 따라서 또 살아가잖아요. 그 정보에 따라서. 그죠? 1+1이 어디서 한다 그러면 그 1+1 하는 곳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얼른 가서 또 사오죠. 또 가서 사기 귀찮으니까 또 인터넷으로 장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찰하고 비판할 수 있는 사고의 힘. 어떤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성찰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근본을 성찰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적으로 사유하는 그런 아날로그적이고 철학적인 이런 사고력. 이것은 우리가 I think, therefore I am의 그 I thinking의 능력이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디지털적인 thinking이 있고 아날로그적인 thinking이라고 있다면 디지털적인 thinking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찌 보면 클릭, 커넥트로 다 연결해버리는 빠른, 신속 정확하긴 하지만 어찌 보면 깊은 성찰은
없는 싱킹이란 말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적인 어떤 성찰의 능력, 그런 의미에서의 think,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의 그 생각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클릭과 커넥트로 대체돼 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저 표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떠밀려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클릭한 정보를 얼른 또 갖다가 정덜하고, 소비하고, 유통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깊은 생각도 없이. 그 정보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따져보거나, 다른 것과 종합해보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내 이름이나 얼굴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이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인데, 우리가 첫 번째 제1부, 들어가며 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예요? BTS의 RM이 했던 그 연설에 나온 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누구냐 하는 것 질문했죠?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그것 대신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나를 성찰하고 내 가치를 추구하고 내 이름을 내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대신에 아이디. 객관화될 수 있는 아이디야, 그냥. 그죠? 아이디. 그 다음에 그 내 얼굴, 내 목소리 대신에 뭐 이런 아이콘, 뭐 여기 보면 아이콘 이런 거, 그죠? 남자 아이콘, 여자 아이콘, 그죠? 이 아바타죠.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아이콘과 이모티콘. 이모티콘을 가지고 또 이런 아이콘.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콘이잖아요. 그리고 이모션, 감정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모션과 아이콘을 합친 게 이제 이모티콘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이제 아이콘인데, 이 아이콘의 옆에 보면 에이코니아라는 그리스 말이 있죠. 그 아이콘이라는 말은 이 에이코니아라는 그리스 말에서 왔는데, 이 에이코니아라는 말은, 에이콘 또는 에이코니아라는 말은 누가 쓴 말이냐면 플라톤, 철학자 플라톤이 쓴 말이에요. 플라톤이 동굴의 비유라는 말 했잖아요, 지난번에. 플라톤의 그 동굴의 비유에 보면은, 동굴 속 그림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 말로 에이코니아. 그러니까 동굴 속 죄수들은 진정한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이렇게 동굴 속에 그림자만 보고 있다라는 자기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알지 못한 채, 동굴 밖에 진짜 세계가 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상실한 채, 거기에 그림자를 보면서, 그게 아이콘 또는 에이코니아라고 했단 말이죠. 그림이란 말이죠, 그림. 또는 그림자 또는 그림. 이게 그림이잖아요, 이게 다. 이게 아이콘인데, 이게 에이코니아. 이런 동굴 속 그림자만 바라보고 사는, 그 동굴에 묶여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죄수의 삶. 그거를 이제 플라톤이 동굴 속 죄수에 비유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의 모습이다, 인간들의.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돌아가서 좀 보자면, 아까, 여기 봅시다. 엑소의, 마마에 보면은, 0과 1로 만든 스마트한 감옥에 갇혀, 이런 말이 나오잖아. 스마트한 감옥에 인격을 맡기고, 감옥에 갇혀 사는 죄수라는 거지, 그죠? 감옥에 갇힌 건 죄수잖아요. 0과 1로 만든 스마트한 감옥에 갇혀. 그러니까 이 0과 1로 만든 스마트한 감옥이 플라톤이 말한 동굴에 해당하는 거지, 동굴. 그죠? 동굴의 비유에, 그 동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뒤로 가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동굴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플라톤이 말했던 동굴의 비유에서 말했던 동굴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게. 동굴 속에 아이콘, 동굴 속의 에이콘이야, 이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세계 속에 0과 1로 만들어진 디지털 속에 스스로 갇혀서 그 감옥 속에 0과 1로 만든 감옥에 갇혔다는 말은 이런 디지털 세상 속에 갇혀서 아이콘만 클릭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게 플라톤이 말한 동굴 속 죄수의 모습하고 비유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정체성을 상실하고 내 목소리와 내 감정과 내 표정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감정 표현을 못하고 그냥 이걸로 하는 거지. 남들이 다 쓰는 이거. 좋아요. 또는 슬퍼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봐봐요. 이게 나의 개성적인 감정 표현이야? 모든 사람이 이걸 다 클릭해요. 모든 사람이 이거 곰돌이 스티커, 이거 클릭하고. 그죠? 카톡엔 다 주어지는 어떤 아이콘 맨날 그거 쓰고, 이거 쓰고. 그죠? 토끼 같은 거, 곰, 이거 있잖아요. 그죠? 개인가, 이런 거, 이거 있잖아. 그죠? 몇 개. 그것에 또 여기 어디 들어가면 이런 아바타 있고, 어디 가면 저런 아바타가 있지만,
다 그거 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몇만 명이 쓰는 그 모습 아니야? 그걸 자기 또 거기다가 해가지고 뭐 가발도 씌워보고 뭐. 그러나 그게 그런 그 인형 놀이를 하는 것이 그림자 놀이잖아. 아이콘. 그지? 아이콘이 그림자거든. 그림자 놀이지. 어렸을 때 인형 놀이하고 뭐가 다르나. 그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은 드림캐쳐의 오드 아이라는 노래를 보면 이 동영 여기 이렇게 여기 보면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디지털 감옥에 갇힌 인간들의 모습은 동굴 속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환상적인 환영, 신기루와도 같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런 신기루 같이 막 이게 막 이 색깔이 막 번져 있죠 지금. 네.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루와도 같고, 그러니까 맞으면 그림자와도 같은. 플라톤을 말하면 이제 그림자고 여기는 신기루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치 신기루 같은 환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아바타에 그러니까 아바타가 자기를 대신하는 어떤 게임을 가가지고 전쟁도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성장도 하고 뭐 그죠? 결혼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즐긴다면 이 게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신기루와 환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이 디지털 감옥 안에 갇혀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감옥 안에 갇혀서. 그래서 여기 맹목적인, 여기 보면 이 눈을 가렸잖아. 까맣게, 그죠? 그러니까 맹목적이라는 거지. 진정한 값어치, 삶의 목적, 삶의 가치를 상실하고 여기에 매일 여기서 점수 따고 여기서 등급 올리고 스테이지 올리고 클리어하고 또 새로운 어떤 거기에 이미 프로그램된 인포메이션이 다 주어져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미리 프로그램 짜놓은 대로 가가지고 스테이지 깨면 얻어지는 어떤 뭐 만찬장에 들어가고 뭐 연회장에 들어가서 파티하고 뭐 드레스가 승급이 돼서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자 이런데 빠져 사는데 사실은 이것은 맹목적인 것이다.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여기 불타오르는 재가 있는데 여기 꽃이 불타오른 것 같은데 그 환영의 꽃, 가짜 꽃, 인공 조화에 여기 뭐 조화들은 많이 있겠죠. 아름다운 뭐 풍경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고 신기루고 동굴 속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실제로는 냄새, 향기가 없는 꽃이고, 그죠? 내가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현실이 아니라 저 눈을 가린 채 바라보는 저 가짜 세상, 가짜 이미지들의 향연인 아이콘들이고 이모티콘이고 아바타들이 아니냐. 자, 그래서 내 정체성을 상실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 나오는 가오나시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가오나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시험, 뭐 과제로도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그 가오나시는 뭐예요?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얼굴이 없죠. 그 다음에 목소리도 못 내잖아요. 목소리도 이렇잖아요. 목소리도 못 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름도, 그죠? 이름도 상실한 게 가오나시잖아. 자기 이름도 몰라요. 얼굴도 없어. 가면 쓰고. 목소리도 못 내. 감정 표현은 못 해. 자기 스스로는. 그죠? 그냥 돈만 들고 다니면서 돈을 모든 걸 매수하려고 하죠. 가오나시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자본, 또는 오늘날은 이제 정보사회니까 정보, 또는 돈이 드는 정보, 또는 돈이나 정보를 가지고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또 그것만이 삶의 목표인, 돈이나 정보만이 삶의 목표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연봉이 얼마짜리 취직을 할 것이냐 이것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또 뭐 그죠? 정보를 얻어내서 어떻게 남들보다 더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더 빨리 승진할 수 있을까? 더 빨리 취직할 수 있을까? 또 더 빠른 그죠?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밖에는 이런 걸 소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밖에는 없는 삶. 이게 과연 내가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가 그런 것일까? 내 삶이 이런 의미의 삶을 사는 것이 과연 인간다운 삶일까? 자,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이런 아바타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모티콘과 아이콘 속에 살아가는 소셜 네트워크의 삶이라는 건. 자, 그 다음에 이런 소셜 네트워크의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서도 부작용이 좀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인스타그램은 허영이나 탐욕이나 자기과시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주로 인스타그램 많이 쓰잖아요. 인스타그램에다 맨날 찍어 올리잖아요. 내가 오늘 어디 가서 예쁘게 옷을 입었고, 어떻게 코디를 했고, 아니면 어떤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 사진 올리고, 누구랑 또 만났으면 유명 배우하고 사진 찍어 올리고, 어떤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어떤 배우하고 찍었다고 이제 올리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과시고, 또 이 외모, 자기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온 것만 찍어 올릴 거 아니에요? 어느 각도에서 와야 예쁘고, 그죠? 어떤 또 명품백 받았으면 명품백 들고 찍고, 그죠? 이 외모와 허영,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인스타그램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가 비교 계산을 하는 우리 이 디지털적 사고를 부추기고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경쟁의 대상이 되게 하죠.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의 어떤 원천으로 작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아닌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그럼 트위터, 카톡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어떤 전직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분노의 트윗을 맨날 날렸잖아요. 자기 감정의 어떤 배설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트위터. 트위터에 맨날 분노의 감정을 올리고 표현하고. 자, 그 다음에 카톡 같은 것도, 카톡도 또 이렇게 보면 서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야. 그죠? 카톡에다가 자기 분풀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과시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블로그 가서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때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이 어찌 보면 어떤 교만, 자기를 과시하는, 지식을 과시하는,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는 이런 도구가 또 될 수도 있겠다. 교만이라는 어떤 또 유튜브나 OTT, 우리가 이런 동영상 서비스들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며,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리즘이, 구글 알고리즘만 하더라도 내가 봤던 정보하고 비슷한 정보만을 계속, 그죠? 내가 봤던 정보하고 거의 유사 정보들만을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떠서, 그죠? 나에게 추천된 동영상들이 계속 뜨잖아요. 그거 보면 거의 비슷한 계통만 보게 돼. 그러다 보면 계속 1년 내내 그것만 보게 되더라고. 그런 비슷한 것만. 물론 이제 그게 내 취향이다 보니, 물론 계속 또 그런 정보에 탐닉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 유사 정보에만 중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태하고 무기력하게 그저 남이 올려놓은 내가 좋아하는 정보만 계속 보니까 확증 편향이 작용해서 공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기보다는 공평하게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치우치게 되는 거지, 한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튜브나 OTT를 너무 보게 되면 아날로그적인 사고라든지 자발적인 사고력과 공정한 판단력은 마비되거나 약화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이런 그 SNS들이 갖고 있는 부작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버 범죄들이 이제 넘쳐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허영심, 탐욕, 그다음에 분노를 배출하는 이런 분노의, 이것도 부덕의 소치잖아요. 분노, 남에게 화를. 그다음에 교만, 또 그다음에 어떤 이런 나태, 또 이런 것들을, 자, 이런 것들은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윤리적이고, 이제 심지어는 실정법을 어기는 범죄로까지 나가는 게 인터넷이라는 거죠. 인터넷 통해서, SNS나. 자,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런 인터넷에서 범죄가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또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이 왜 늘어나게 되는가 하는 원인은 뭐고, 그 해결책은 뭘까를 이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버 범죄의 하나의 예를 들면, 그 원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범죄라는 건 우리가 알듯이 그 악플을 달아서 결국 사람들을 죽게까지 한다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은 살인을 직접적으로 내지는 직간접적으로 살인을 유발한 책임이 있겠죠. 과실치사라든지 아니면 또 인격을 모독했다면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정보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면 이것도 정보통신법에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는 거고, 그죠?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란물, 또 폭력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것도 역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그죠? 여론을 조작하고 또 해킹을 했다면 역시 이것도 정보통신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가 되는 거고, 그죠? 또 명의를 도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 인터넷이 갖고 있는 어떤 익명성이라는 특징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여기 보면 내 이름이나 얼굴이나 목소리가 직접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얼마든지 숨기고 가명을 쓰기도 하고, 아이디를 마음대로 전혀 내 이름하고 상관없는 아이디를 쓰잖아요. 또 내 직업이나 내 성격이나 내 어떤 신분하고는 전혀 다른, 남자면서도 여자 이름의 아이디를 쓰기도 하고, 그죠? 여자면서도 남자 아이디를 쓰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얼굴에다가 아바타를 집어넣을 때 내가 남자인데도 여자 아바타를 하기도 많고, 우리가 게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뭘 선택하냐 했을 때
여성 캐릭터 많이 선택하잖아. 뭐 궁수라든지 뭐 그지? 우리가 남자면서도 그지? 또 여성들은 또 남자 캐릭터 쓸 수 있는 거고 또 자기 얼굴을 이런 걸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걸로 포장하기도 하고 그지? 자 그래서 가면을 쓸 수 있다는 것, 익명성. 자 이것이 범죄와 이런 부도덕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어떤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런 인터넷이 갖고 있는 익명성이라는 그 특징이다. 그래서 가면 뒤에서 우리가 인격이 다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지. 자기를 분열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가지 블로그를 막 만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접속을 또 달리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이디를 바꿔가면서 접속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가서 사람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그지? 한 사람을 공격할 때, 하나의 아이디가 아니라 여러 아이디, 뭐 10개, 20개 가진 사람도 있잖아, 아이디가. 그죠? 네이버도 그런지는 난 모르지만은 일단 그 서양의 그 운영하는 체제들은 그죠? 페이스북이나 또는 뭐 우리가 그 MS 저기 뭡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또 구글의 지메일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한메일은 아이디가 여러 개잖아. 그죠? 여러 개 가능하잖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 아이디를 가지고서 다른 행세를 할 수 있어. 나는 여자인 척하고, 요 아이디로는 남자인 척하고, 요 아이디로는 뭐 지식인인 척하고, 요 아이디로는 뭐 초등학생 티를 내면서 욕을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분열,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아이디를 쓰면서. 그럴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인터넷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 없이 이름과 개인정보 막 도용해가지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또 다수 계정 아이디를 쓰고 이메일 주소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지메일이나 한메일 같은 경우는 뭐 수십 개, 수백 개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 이메일 주소를. 그러고 그 아이디를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에 의해서 아이디를 만드니까 그 많은 그 이메일 주소를 만든 그 계정, 많은 계정과 아이디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수백, 수천 개의 다중인격으로 활동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자아가 분열되고 정체성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거다. 이거 어떤 사람이 정말 여자 캐릭터로 그냥 자기를 한번 이제 포장을 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름도 뭐 소니야, 지은이 이렇게 했다. 철수란 애가 자기는 지은이고 뭐 소냐고 뭐 어떤 소피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런 여자 캐릭터로 활동하다 보니까 말투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남자가 아니라 여자의 이제 흉내 내다가 닮아가는 거지 또. 그러면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또 여기선 저렇게 하고 저기선 이렇게 했을 때 그제 막 혼란을 일으키고 그죠. 근데 죄책감도 없고 또 이러다 보니까 자기 또 이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주민등록번호, 형 거, 동생 거, 뭐 친구 거, 또 선배 거 막 도용해가지고 후배 거 막 도용해가지고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이걸 그죠. 그런데 죄책감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격의 분열과 이게 말하자면 도덕성을 상실해가는 양심도 철판을 깔게 되고 그 양심의 소리도 못 듣게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 그죠. 그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될 위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윤리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까지도 저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뭡니까 게임에서 주는 그 뭡니까 게임에서 주는 뭘 얻어내기 위해서 그 돈 거래를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가지고 막 죽이기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 서로. 살인도 났잖아 심지어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원과 정체를 이렇게 은폐시켜서는 추적이 곤란한 이런 것을 악용해가지고 추적이 곤란하죠 사실. 또 외국 사이트 같은 거에 또 가입한 경우는. 그래서 악의적으로 인신공격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르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거지. 우리가 아까 드림캐쳐의 그 스크림이나 스크림 같은 노래의 가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집단적으로 가가지고 악플을 달고는 그 사람이 자살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심한 그런 욕설을 해가지고 근데 그랬을 때 자기는 그런 일이 언제 했냐는 듯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죠? 딴짓하고 있다가 또 무슨 건수 잡으면 가가지고 공격하고 그죠? 악플 달고 그 다음에 정보를 또 조작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하죠 막 마음대로 그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그걸 마음대로 유포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남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막 이런 그 사람에게 불리한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유포하고 그리고 아무런 책임을 지려고도 안 하고 책임감도 없고 몰래 빠지고 치고 빠지는 식으로 그죠. 먹튀를 한다는 말 있는데 사기치는 사람은
이거는 이제 뭐 악플 달고 빠지는 것도 일종의 그 무책임한 그런 사기 생각이나 다를 바 없지. 자기가 아닌 듯이 행세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도덕적인 이런 또 법적인 구속력이 이런 익명성으로 인해서 정체를 숨기고 신원을 숨기고 은폐하고 추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구속력을 여기서 행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법적인 처벌하기가. 그리고 비인격적인 이런 또 폐륜과 반사회적인 범죄가 그래서 조장된다는 거죠. 악플이라든지 심란 악플,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는 악플. 얼마나 지독하고 악랄한지. 그다음에 음란 폭력물 마음대로 또 유통하고 서로 유포하고 서로 주고받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개인기업의 정보 해킹하고 도용하고 전자화폐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상거래에서 금융사기 홈쇼핑도 막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물건 돈은 지불하게 하고 상품은 배송 안 하고 이런 사기도 많고 그죠? 여러 가지 사기가 있죠. 금융사기도 있고 그죠? 전자화폐 주가 조작 사기 전자화폐 사기 전자화폐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그냥 그죠? 날라버린 사람도 있고 그죠? 자, 디지털 문화의 그래서 숨은 비밀은 무엇인가? 여기 오드아이라는 우리가 누구야요? 그 드림캐쳐의 오드아이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이게 디스토피아 시리즈의 3부작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이거든요. 오드아이가. 그래서 디스토피아를 노래한 이 디지털 문화가 디스토피아라는 거예요. 이 드림캐쳐의 관점에서 보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인데 지향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작품 스크림. 악플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말 비명을 지르게 만들고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그런 악랄한 악플의 문제를 제기했고 디스토피아로서의 이 디지털 세계를 두 번째 작품이 지난번에 봤던 그 보카 입을 닫아야 된다 그런 인간들의 입을 처벌을 해서라도 정말 악플 다는 인간들 손가락도 못 늘리게 하고 입도 뻥끗 못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보카 경각심을 제기한 게 이제 보카라는 노래였다면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이제 오드아이인데 오드아이에서는 이 세계가 이 디지털 세계는 이런 거짓으로 가득한 이 디지털 세계가 말하자면 그럴듯한 거짓말로 포장된 세계고 아름답고 찬란한 듯한 외관을 띠고 있지만 또 희망을 주는 속삭임을 하고 있지만 거짓말 라이 그 속에는 라이가 숨겨져 있고 거짓말이 그런 달콤함에 가려진 굉장히 무의미한 의미 있는 듯한 달콤함에 가려진 무의미한 세상이고 결국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 가사에 나오는데 이 오드아이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 보여진 것이 이런 거죠. 신기루와 같은 이 장면 디지털 기기인 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중독에 살아가는 인간들은 결국 하나 이런 달콤함에 가려진 무의미함 속에서 신기루를 보고 마침 진짜가 아닌 가짜 이런 아바타 속에서 아바타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성공한 듯하고 자기가 뭐 여기서 게임 머니를 얻고 여기서 무슨 승급을 하고 스테이지 상승을 해서 좋은 집을 얻고 좋은 뭐 옷을 얻고 좋은 장신구를 얻는 삶이 진짜 삶인 듯이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승급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는 여기서 이 안에서 부자가 돼야지 하는 어떤 희망 속에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 속에 살고 있지만 그건 그럴듯한 거짓말이고 우리가 젊은 하나의 예전에 그 뉴스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아바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하나 낳았었어요. 아이도 있었는데 진짜 아이는 굶겨 죽였다는 거야. 서로 다 무책임하게 아이를 안 돌보고 서로 경쟁적으로 아바타 게임에 몰두해가지고 나는 스테이지 10단계야. 나는 20단계야. 뭐 하면서 서로 뭐 좋은 옷 사고 좋은 옷 입히고 거기서 아이 키우는 게임이래요. 그게. 그 아바타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데 자기가 진짜 난 아이들은 이 젊은 부부가 애를 굶겨서 죽여버렸다니까.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세상인가. 그러니까 이런, 그럴듯한 거짓말이고, 희망 속에 라이고, 달콤함 속에 가려진 무의미함이고, 신기루를 쫓은 것일 뿐이다라는 이 비판을 한 게 드림캐쳐의 오드아이인데, 디지털 문명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계몽주의 시대, 칸트는 낭만주의를 열었던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당시 과학혁명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이런 희망을 얘기하고 계몽주의자들은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 속에서 살고 그들은 정말 신기루와도 같은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칸트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계몽이라는 것은 과학 지식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은 이런 디지털적인 계산적 사고의 발달이 컴퓨터의 발달이 결코 인류를 정말 값어치 있는 삶으로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삶에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일 수 있다. 왜? 무엇이 없이는 양심과 도덕성이 회복되고 양심과 도덕성이 개발되지 못한 채 과학기술과 디지털적 사고가 많이 개발되고
빠른 스피드의 계산 능력만이 발달했을 때, 또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넘쳐났을 때 주어진 그 사회는 드림캐쳐의 말로 말하면 그 비밀은 그럴듯한 거짓말이 되고 아름답고 찬란한 희망 속의 라이오, 달콤함 속에 가려진 무의미한 세상이고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문명은 도덕성이 배제되고 양심이 개발되지 못한 디지털적 사고만이 발달한 문명은 겉난 번지르르한 비참이다라는 것이 칸트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내용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